네, 반갑습니다. 정지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송승훈입니다. 네, 선생님 오늘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저희 고민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. 학교 현장에서 보면 책 읽기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. 워낙 요즘은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요. 네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책 읽기를 계속 권유해야 되는 입장인데 책 읽기를 근본적으로 좀 거부하는 학생이 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좀 시작하시는 편일까요? 선생님의 독서 교육의 첫 차시랄까요? 네, 그 모습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전체적인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영상물이나 책이나 이런 거에 되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매체가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좀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합니다. 그러면 조금 논리적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요. 그리고 요약 정리된 참고서가 있지만 책은 요약 정리되기 이전에 원본 형태의 지식 체계, 정보 체계거든요. 그게 있으면은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게 이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납득을 못하고 일단은 인생이 피곤한 학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 줄은 책을 읽으면 좋은 줄은 나도 알겠지만 그는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요, 몸 자체에. 이런 아이들이 약간 유머를 섞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. 책을 읽고 좀 똑똑해져도 나쁠 건 없는데? 뭐 이런 식으로 나쁠 건 없는데 버전을 쓰면 약간 얘가 웃어요. 네. 그래, 이것도 뭐 나쁠 건 없죠. 좀 똑똑해져도 되잖아. 똑똑해져도 나쁠 건 없는데? 이렇게 약간 웃겨주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피곤함, 지침 이 상태가 약간 희석되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해도 다 안 읽는 애가 일단 있어요. 네네.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.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동의를 얻는 첫 출발점입니다. 똑똑해져도 나쁠 건 없다. 네. 네. 선생님, 그리고 아까 그 책이라는 거는 가공되지 않은 원본의 형태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요약되기 이전의 형태다라고 얘기하셨는데, 요즘 아이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. 선생님, 이거 다 읽지 않아도 요약된 거 챗GPT가 해주잖아요. 혹은 유튜브가 다 정리를 해줬잖아요. 라고 질문할 때는 또 어떻게 답변하시나요? 네. 그 얘기를 학생들이 참 많이 하는데요. 영화를 봤을 때 요약된 걸 봐도 감동이 있고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, 사실. 근데 원본을 보면 요약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이야기 흐름이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좀 더 풍부해지는 게 있다.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죠. 그리고 요약된 걸로 이렇게 지식을 공부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더 빠른데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빨리 잊혀져요, 요약된 걸 보면. 그러니까 그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요. 그래서 요약되기 이전에 긴 호흡으로 된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희한하게 1년이 지나도 다 잊혀지지 않는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입시 공부 측면에서도 책을 읽는 게 더 이익인 측면이 있다.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. 그 과정이나 읽기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네요. 네. 그렇죠. 제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연애를 네가 하다가 깨질 때가 있다. 그래서 친구의 깨진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게 되는데 본인이 한번 체험해서 그 과정 전체를 체험하면 정말 강렬하게 교훈을 얻고 여러 가지 성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듣는 연애와 체험하는 연애의 실패가 큰 차이가 있다. 책도 그렇다.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. 애들이 좀 웃긴 하는데 괜찮습니다. 선생님, 연애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또 와닿네요. 네. 네, 학생들이 보면은 그리고 대놓고 책 읽기가 싫다. 그리고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굳이 뭐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있죠. 네. 그 아이들은 주로 학교가 경쟁 체제가 좀 일부분 있잖아요. 이 경쟁 체제에서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졸업장이 목표예요. 네. 학교 생활을 견디면서 최대한 지급받은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유튜브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견디는 아이들인 거죠.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로 잘 먹히지 않거든요. 이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권하는 책이 있는데 배정원의 성과 사랑 뭐 이런 책이에요. 이게 대학생들한테 성교육 수업을 한 책이고 내용이 강력해요, 진짜. 그래서 이런 걸 주면서 이런 거 좀 배워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책을 권해주면 이 책이 갖는 강렬한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책을 좀 읽고 그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운동부 학생이거나 학교 생활을 견디는 학생들에겐 그런 책을 권해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제 우리 사회 힘들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록문학, 르포 책들 그런 걸 권해줘도 아이들이 좀 읽어요. 또는 그 김기수의 인터스텔라라고 신문에 연재되는 인터뷰 꼭지를 모은 책이 있는데
김지수의 인터뷰를 모은 자존가들 이런 책 보면 각 분야에서 뭔가 좀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성공한 비법 이런 거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좀 멀쩡하고 내용이 훌륭해요. 이런 책을 보면 하나하나 뽑아서 읽을 수 있고 네. 이 사람 사는 이야기가 주는 이 끌림이 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책을 좀 읽죠. 그래서 한 권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읽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읽고 읽으면 그래도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이 약간 덜 지루한 게 있어요. 견디는 아이도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게 있거든요. 네. 가끔은 내용 있는 걸 줘야 걔도 재미가 있어요. 아, 네. 네.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도 선생님이 구체적인 또 책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.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성과 사랑 그리고 자존가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서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